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열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 정수 값을 저장한다라 그러면 int a라는 요 상자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정수 값을 저장할 거예요. 근데 이 저장해야 되는 숫자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a 값을 전수를 저장하는 변수들을 100개 선언하고 각각의 변수의 값을 저장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변수를 여러분이 바꾸거나 또는 한 번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럴 때는 바로 배열이라는 구조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배열은 실제로 이런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이렇게 붙여 놓은 상자입니다. 자, 만약에 5개짜리의 크기를 내가 만들겠다? 6개짜리의 크기를 만든다? 그러면 상자 6개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고 이 6개의 상자를 아까 요 A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처럼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 이 6개의 상자에 이런 필요한 정수 값들을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자를 이제 가지고 다녔을 때 자, 만약에 내가 이 상자의 세 번째 값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상자에 있는 값을 꺼내서 사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이라는 구조는요, 상자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순서라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순서는 첫 번째 있는 상자가 첫 번째 순서이겠으면 좋겠지만 바로 0번째라는 순서를 갖게 돼요. 그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라는 순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놓은 배열의 값을 내가 필요로 한다면 우리 이 순서를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예제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 배열을 먼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변수는 우리 선언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는 초기화하는 과정이 있었죠. 자, 이 배열은요, 배열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 6개짜리 상자를 만드는 과정, 생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 안에다가 값을 저장해 주시는 초기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 자바는 타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의 선언은 int a라고 할 수 있죠. 자, 배열은 이 타입에 여러분이 대괄호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배열 타입, int형 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 생성하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생성하는 과정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보실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변수에 여기 아래처럼 a 값에다가 new int 대괄호 크기를 명시하게 됩니다. 6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6개의 상자를 만들어서 A에다가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실제로 우리 요런 상자가 만들어지고 A라는 변수에 6개의 상자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배열의 순서라는 거를 지정하셔서 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ARR 0번째 순서에 1이라는 숫자, 첫 번째 순서에 2라는 숫자, 이렇게 값을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처음이다 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이해도 안 되실 뿐더러 어려우실 텐데, 제가 먼저 이 배열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보고 자주 써보시라고 제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갈게요. 그러면 만약에 변수였을 때 우리 a라는 값을 출력하면 1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arr이라는 이 값을 출력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출력했을 때 이상한 값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이 arr이라는 변수는요, 배열의 진짜 이 6개의 상자를 통째로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 arr 변수가 이 상자의 어딘가에 만들어진 그 가장 첫 번째 상자, 요 위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예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네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게요.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자, array example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같이 선언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꼭 기억하라는 것들이 한 4개 정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배열은 선언하는 과정, 그 다음에 생성하는 과정, 초기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배열의 선언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 int arr이라고 쓰시면 이게 뭐예요? 변수의 선언이죠. 자, 여기 배열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다면 데이터 타입 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rr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고, 요거는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열의 생성하는 과정이 있겠죠. 자, 이 생성하는 과정은 우리 arr이라는 변수에다가 처음 보는 문법이실 텐데, 자, new int 대괄호라는 걸 적고 여기에 크기를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요 두 가지 문법이 지금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arr이라는 변수에다가 5개의 상자를 이렇게 저장한 형태가 돼요. 만들어서 저장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rr이라는 걸 만약에 출력을 해보시게 됐을 때 이상한 값이 나오죠? 자, 이 이상한 값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깊은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rr이라는 이 값은요, 실제 배열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 배열이 만들어진 가장 첫 번째 상자, 이 0번째 상자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클래스라는 파트에 가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배열의 생성을 했네요. 자, 근데 이제 값은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배열의 초기화하는 과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초기화하는 과정은 변수명에 우리 첫 번째 상자는 순서로 0이라는 위치를 갖는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0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상자를 의미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자, 다섯 번째 상자까지.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난해해 하시는 게, 상자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 첫 번째 상자는 0번째 순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0번째 상자에다, 첫 번째 상자에다가 이렇게 10을 넣는 이런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자를 가리키는 건 실제로 배열의 크기 마이너스 1번째의 순서를 갖게 되겠죠. 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열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한번 값을 사용해 볼게요. 자, 사용도 마찬가지로 상자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 배열의 두 번째 값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ARR에 그렇죠. 1번째 순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진짜 20이라는 값이 여기 안에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요건 상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값의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자, 다시 그 첫 번째 상자를 이렇게 가리켜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열의 두 번째 값은 아마 100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배열의 기본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외워두시면 좋은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배열의 진짜 생김새를 보고 싶다면 자, 배열의 우리 생김새를 한눈에 문자열 형태로 자,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arrays.toString이라는 메서드인데요. 자, 출력문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arrays.toString 소가로. 자, 그리고 요 소가로 안에 배열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마도 이렇게 빨간 줄이 뜨게 되죠.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첫 번째 요 임포트라는 걸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아마 빨간 줄이 사라질 거예요.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 배열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대괄호로 이루어진 상자가 5개가 있고 각각 이렇게 값을 저장하고 있죠. 자, 이 기능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실 거. 자, 바로 배열의 길이도 명령문으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 배열의 길이는요, 바로 배열명.length라는 걸 사용합니다. arr.length겠죠. 자, 요렇게만 써주시면 실제 우리 배열의 길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는 네 번째까지 있지만 실제 길이는 몇이에요? 그쵸, 5라는 겁니다. 요 순서와 길이라는 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당연히 요것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각각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열 변수 따로 선언하고 배열의 생성을 이렇게 따로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외우실 거는 배열의 선언과 생성을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바이트 배열 7개짜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바이트 대괄호 ARR2에다가는 우리 new 바이트 상자에 7개라고 이렇게 한 번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위에 거를 한 번에 연결해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처음 보시면 저도 물론 그랬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낯설고 익숙치 않죠. 자, 근데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 상자 7개의 상자, 바이트 상자를 만들어낸 거고 여기다가는 우리 바이트 값을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위에 거는 우리 상자만 실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배열에 자, 선언과 우리 생성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 캐릭터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캐릭터 대괄호 ARR3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번에 값을 저장하면서 초기화해주고 싶다면요. 예외적으로 중괄호라는 걸로 묶어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4개의 상자를 만들면서 한 번에 A, B, C, D라는 문자 값을 저장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아까 위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 기능을 써서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자, arrays toString이라는 거 안에다가 ARR3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말 4개짜리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 값까지 한 번에 저장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요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에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값까지 한 번에 넣어주는 방법. 자, 만약에 스트링 배열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스트링 대괄호 ARR이라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중괄호를 통해서 초기화하실 수도 있고 또는 new 스트링 대괄호 5 이런 식으로 가능히 하겠죠. 네, 타입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배열은요 초기 값을 만약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본 값으로 자동 초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상자를 보시면 여기에는 값이 실제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아무것도 넣지 않더라도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아까 위에처럼 arrays to string이라는 걸로 두 번째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숫자의 기본값인 0이라는 값으로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를 멋지게 아직 활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 경험상 굉장히 배열을 처음에는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자, 이 선언하는 방법 요 4가지 형태 선언하는 방법과 길이를 아는 명령어 그 다음에 문자열 형태로 보는 이 형태를 일단 암기하시고 앞으로 사용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써보면서 익숙해지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를 몇 개, 간단한 문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